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 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꼭 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PD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단어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호모 인턴스 오스트랄로스페쿠스. 오스트랄로스페쿠스란 단어 안에 스펙이란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까 취업과 관련된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네, 오스트랄로스페쿠스는 과거에 토익과 학점만으로도 취업이 어렵지 않던 취업 호황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취업준비생이 기업이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대거 떨어지는 날을 광탈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옥고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합친 말로 치솟는 집값과 부담할 수 없는 열세에 떠밀려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 현실을 담은 신조어입니다. 네, 청년들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정말 많은데요. 신조어가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변화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유현경 사무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고민도 많았고요. 또 힘든 시기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취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대가 흘러도 취업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취업문 뚫기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에게 계속 요구하는 스펙이나 조건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먼저 통계나 기사를 보고 정책 방향을 잡고 이후에 청년들과 현장에서 만나면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센터장님은 일터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나요? 청년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이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약간 이행기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직업을 구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하는 거처,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청년들이 이제 연애도 하고 뭐 결혼 고민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뒤에 뭐 출산 등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사실 주거가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업이 거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집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주거비와 주택 가격 문제 때문에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요즘 청년들이 자가 마련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들이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임차 세대, 뭐 제너레이션 렌트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혼자 사는 청년들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네,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2%나 되고요.
전체 1인 가구를 또 연령별로 나눠보면 20대가 1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거 안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열망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1인 가구, 청년 가구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쭉 보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뭐 도시화가 증진되고, 교육열이 높아지고, 또 당연히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달한 도시들의 1인 가구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좀 학력도 낮고 소득도 낮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인 가구의 절반 소득으로 절반의 크기로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가 않죠. 우리 주거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이 꽤 높아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남녀의 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거비를 조금 더 쓰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은 물리적인 기준이 조금 더 열악한 곳에 많이 거주하시는 경향이 있고 여성분들은 주거비 부담이 높은 이제 이런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별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군요. 네, 정부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엔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앞으로 5년간 50만 가구 공급됩니다.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세권 첫집 등 사회 초년 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 택지를 공급하고 토지 임대부 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따끈따끈한 주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역세권 첫집이라든지 청년 원가주택 뭐 이런 이름 등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50만 호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리 이게 청년 등의 자가 마련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추기 위해서 저리로 좀 장기 대출을 하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허들을 조금 낮추어 주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주거 정책인데요. 중요한 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3기 신도시라든지 도심의 국공유지나 역세권 등의 50만 원 공급이 될 예정인데 올해 안에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약 3,000호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만합니다. 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당첨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사실 청약 제도를 통해서 당첨을 받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요즘 청약제도 개편안을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점제로 하기보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형 규모는 약간 추첨제 방식으로 바꾸는 등 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주거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한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집을 알아보던 중 난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엔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인천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이호진 씨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로 들어가고 싶지만 모은 돈은 부족하고
이제 새로 월세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 지금 사는 지역에 비해 서울의 월세가 비싸다 보니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일터 근처에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증금 문제나 월세 같은 경우 너무 조금 한 번에 많이 올라서 거주지 해결이 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부동산을 찾아가 발품을 팔아봅니다. 제가 이제 가진 보증금이 한 50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월세는 한 30에서 40 정도. 30에서 40이요? 네네. 월세로 보면 원룸 같은 경우 이제 관리비 포함해서 네네. 원룸은 아까 어째 상담을 받을수록 호진 씨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하는 게 좀 없는 사람들 내지는 소득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정부 지원 상품이 나오는 건데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대해서 좋은 집을 구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대상되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조금 제 자금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매물이 있다면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알아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제 조건에 있어서 이제 조금 반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호진 씨. 사실 이런 고민이 처음은 아니랍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여러 방법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신청하기엔 자격 조건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청약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일단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넣어보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뭐 근무지 변경도 많았고 청약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 한 곳에서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기회도 그렇게 막 많이 오는 경우도 아니어서 좀 많이 청약을 넣고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월세식으로 해서 좀 생활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제 환경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얻는 한 달 평균 소득은 115만 원. 월세만이라도 아껴서 이젠 한 푼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싶다는 호진 씨의 작은 바람은 정말 이루기 힘든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센터장님? 네, 아까 청년께서 청약 저축도 말씀을 또 하셨네요. 보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집 자체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만 청년들 소득으로는 당장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사실 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에 한번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십니다. 근데 이게 공공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이게 이제 공적인 자금이 조금씩 투입이 될 때는 저희가 청약저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저축을 통해서 공공임대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데 청년용으로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입니다. 과거에는 청년용으로 할당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연세가 높으시거나 소득이 매우 낮으시거나 이제 이렇게 좀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더 좋은 입지에 건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은 조금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좀 맞추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주택이 크게 이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지금 당장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임대주택의 선정 기준이 보통 그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나 가산점이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당첨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저축도 빨리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보다 청년 우대형으로 청약통장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리보다 사실 1.5%포인트 더 높여주고요.
원래 2021년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정책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2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신 무주택 청년 가구주이신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우선 주택 청약 정책으로는 이효진 씨가 주거지원 정책 혜택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안타까운데요. 그럼 정부의 정책으로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걸까요? 제가 안 그래도 사연을 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있습니다. 바로 월세 지원 정책인데요. 이효진 씨 상황이라면 아마 월세 지원 정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지금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거급여라고 소득이 이제 낮은 경우에만 한해서 받으셨는데 청년이 독립해서 거주하시면서 일정한 소득 자산 조건을 만족하시면 그런 경우에도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을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효진 씨처럼 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매달 월세로만 40만 원 정도 빠져나가는 돈을 반으로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에 나선 호진 씨. 우선 소득 기준은 117만 원 이하로 합격.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보도 듣고 제가 해당되면은 좀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월세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있어도 호진 씨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한결 덜할 텐데요. 준비할 서류가 많긴 하지만 일일이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힘들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을 한 것만으로도 기쁜 호진 씨. 꼭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일단은 모의 계산을 돌려봤는데 저처럼 1차 신청 기간에 이제 접수가 되면은 소득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10월 말쯤에 이제 신청자 합격 발표가 나고 11월쯤부터 이제 월세 20만 원이랑 이런 걸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월급 들어오는 게 조금 아직은 적다 보니까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조금 지원받아서 적금도 들 수 있고 제 통장에 또 통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쪼록 이호진 씨 꼭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연령이 청년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만 19에서 34세이시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주거비가 따로 지출이 되는 거니까요. 주택 가격도 요건이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그 이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이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 이제 이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공적 자금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라 좀 소득이 좀 낮은 분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짤 수밖에 없었던 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20만 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두 다 한 번 정도 시험 테스트를 해보시면 지원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지금이 신청 기간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청년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에 이어서 청년들의 취업도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떤가요, PD님? 네, 흔히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한 청년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고민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청년센터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고민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제가 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만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일단 좀 막연하게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스파르타도 참여를 하고 면접정장도 빌리게 되고 그리고 그 원데이 클래스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클래스를 많이 참여를 하면서 사실 조금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조금 저한테 새로운 생각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도 많은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고민을 모아 청년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취업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참 요즘 청년들한테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지 그럼 이 취업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상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참 고민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해 보였는데요. 가장 아무래도 시급한 거는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내가 살던 연고지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고 수도권을 향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쪽에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그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역 인재 채용이나 아니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은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청년 야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지역 안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달란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 얘기, 주택 가격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이 수도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다 서울로 오느냐? 여기에는 이제 기회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에 오지 않아도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문화적인 제공을 해주실 수 있다면 지방에서 그러면은 충분히 서울에 오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고 일자리, 문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들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결국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지역 생산성이 저하되고 일자리 부족 사태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 못지않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저희도 다른 부처랑 같이 많이 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라면 취업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가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청년들은 좀 취업 준비로 힘들어 하는데요. 기업들이 최근에 그 경력직을 중심으로 수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학원에서 스펙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비도 필요하고 이제 그 취업 준비도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들은 이제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재산이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정되면 청년들은 매달 이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심층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직무훈련이나 일경험과 같은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급을 받는 6개월 내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취업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근속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저희가 이제 다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뭔가 많은 건 알겠는데 한눈에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이제 주택과 관련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을 찾아보시면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공공임대와 관련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임대주택이 어느 규모로 몇 세대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 그래서 내가 과연 어느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를 간단히 이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조정실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청년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법의 청년기본계획 내용, 그리고 각 지역에서 청년들이 희망하시는 내용이나 의견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정책을 따져보고 꼼꼼하게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청년 정책 활용에 달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년 정책을 200%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평소에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임현지 씨.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열일 제쳐두고 방 안에서 한참 동안이나 뭔 걸 하고 있는 현지 씨.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제가 서구 청년 TF팀이라고 해서 청년의 날 행사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홍보물을 만들고 있어요. 서구 꿀팁 청년편. 현지 씨가 이렇게 청년 정책에 진심인 이유는 정책을 알게 되고 적극 활용하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렸기 때문인데요. 토익이나 뭐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이런 것들 자격증을 봐야 되는데 그게 되게 조그만 돈이긴 해도 여러 번 보면 돈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괜히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대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교통비도 좀 크거든요. 그것도 저희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20-30% 이렇게 할인되는 그런 혜택도 있거든요. 그것도 받고 있고. 그녀가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찾아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저 스스로도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작년에다가 응시료 여태까지 이제 자취하면서 월세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들 알려줄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놓친 것들이. 그냥 진짜 보면은 다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해줄게요 이건데 이걸 너무 몰랐다 싶어서 아쉬웠어요. 네, VCR을 보실 동안 지금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지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VCR에 나온 청년들처럼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는 청년들을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우 흡족하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서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데 의외로 그 수요자이신 대상자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VCR에 나온 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찾아서 요소요소에 있는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작을 순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는 가성비니 가심비니 이제 이런 식으로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좀 효능감이 큰 정책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계셔서 매우 뿌듯한 느낌입니다. 네,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도 다 퍼주는데 왜 이걸 안 받아가는지 모르겠다. 진작 알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얘기한 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사실 정책을 만들 때 약간 그런 논란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꾸 사회가 변하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늘 건강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약간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시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도 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도 되게 많거든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도 또 있고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미래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작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 청년분처럼 청년 공간에 가셔서 수업도 들으시고 또 온라인 청년센터 들어가셔서 해당 지역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지원해 보시고 하면 사실은 많은 지원 제도들을 향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꼭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음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이제 서울의 청년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4명 정도가 정신 건강에 이제 위협을 느낀다라는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정신 건강의 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 지원 센터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1 심리 상담이나 뭐 자가 진단 등을 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저도 타부처 정책이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책이 있는데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마이크라는 사업입니다. 사실 문화예술계 청년들이 취업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 문화 예술가들이 이제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하는 기회를 좀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을 좀 예술가로서 전문성을 기르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문화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동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정책들은 아무래도 주요한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찾아보시고 지원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청년 정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 청년들 실제 모습도 보고 또 이제 정책들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또 잘 찾아가시는 청년들도 보면서 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하던 것에 의문을 품고 정책을 리셋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청년 정책이 그러한 대표적인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공급자 중심으로 좀 획일적인 상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이신 청년분들도 자신들의 희망과 욕구를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또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청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은 정책에 대해서 알아가서 정말로 수요자로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다양한 정책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충분히 누려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